네, 오늘은 조선전기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 묘 답산을 왔습니다. 효령대군은 동생인 충령이 세자로 책봉된 뒤에 불교를 숭상하였고 관악산 연주암 중건과 원각사 창건 등 여러 불사를 주관하면서 왕실 족보 관리와 종헌관 활동을 하는 등 종친 활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불교를 숭상하면서 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불교의 보호와 진흥에 공헌하면서 동생 세종에서부터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거치면서 91세까지 천수를 다하고 1486년 성종 17년 음력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효령대군의 자손은 5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전주 이시 대동종략원 파종회 중에서 자손이 가장 번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실로 어마어마한 발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길지에 모셔져 있길래 자손들이 그토록 번창하였을까요?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효령대군의 묘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효령대군이 잠들어 있는 이 묘역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효령대군과 부인 해주정씨 위패를 모신 청곤사와 모련제 제실을 AI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련제 제실 옆에는 효령대군 신도비가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효령대군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민첩하고 글 읽기를 좋아했으며 무예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권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청권은 신중천 패중권의 준말로 공자가 논어에 고대 중국 주나라 때 태왕이 큰아들 태백에게 양위하려는 뜻을 알고 동생인 두 형제가 형만이라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숨어 지내며 왕위를 양보한 미덕을 훗날 칭송한 말입니다. 효령대군도 아우인 충령대군 즉 세종대왕에게 성덕이 있음을 알고 학문과 재덕을 숨기면서 왕위를 겸손하게 양보한 미덕을 비유하여 후일 영조대왕이 사당의 이름을 청권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에 본 명당의 순전이 대단히 풍후해 보입니다. 묘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넓게 조성된 곳은 뭘까요? 효령대군 비각이 있는 이곳은 효령광장입니다. 이곳 효령광장에서는 1987년부터 매년 효령대군 후손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국내 대학교 재학생을 엄선하여 300명 이상에게 효령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위이신 정씨는 의정부 좌찬성 정엽공의 따님으로 1394년 태조 3년에 태어나 14살에 효령대군의 배필이 되셨고 슬하에는 칠남 2녀와 손자 33명 그리고 증손자 110명을 두셨다고 합니다. 효령대군은 1486년 성종 17년 세상을 떠나 이곳에 예장됐고 효령대군의 부인은 그보다 앞서 1470년 성종 1년 77세로 세상을 떠나 포천에 모셔졌다가 대군과 함께 이곳으로 천장되었습니다. 이제 묘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게 놓인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 효령대군 묘소가 있습니다. 우선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룡과 백호 모습이 보이고 순전 아래쪽에도 묘 두 기가 있는데요. 외산문 앞에 있는 안내도에는 7대 8대 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효령대군 묘소를 등지고 바라보면 방배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악산 지맥이 북상하면서 우면산을 만들었는데요. 행룡하던 용은 물을 만나면 그 기가 멈추는데 양재천과 탄천을 만나면서 용은 멈춥니다. 그리고 배꼽 부분에서 효령대군 묘역이 있는 것으로 행룡을 이어갑니다. 행룡하던 용은 수리풀공원 쪽으로 곧장 뻗어나갑니다.
효령대군 묘역입니다. 위성으로 바라보면 회룡고조 형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회룡고조는 행룡하던 용이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태조산을 바라보는 형태인데요. 바로 이런 회룡고조 명당을 차지하면 자손들이 효자가 태어납니다. 효령대군 묘역과 효령공원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위성으로 보면 수리풀공원 쪽으로 행룡하던 용은 기맥을 이어가다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곳에 혈자리를 만들고 멈추게 됩니다. 다시 묘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장 주변을 돌아보시죠. 도시개발로 청령 쪽이 잘려나갔는데요. 용이 들어오는 입수처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수처입니다. 용이 들어오는 입수처가 부풀어 올랐다가 혈장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적 완만하게 내려옵니다. 용이 혈장으로 들어오는 도두처는 함용이 아니고 단청 과맥이어야 합니다. 하나로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 들어오는 게 축좌입니다. 그러면 축으로 들어오면 무슨 좌를 놔야 할까요? 정음정양법상 축좌나 간좌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축으로 들어왔는데 계좌를 놨다고 하면 자손이 배꼽 아래 방광이나 생식기 쪽에 중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개가 사구금이니까 넉 달 아니면 4년 안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스승님께 배운 풍수의 핵심입니다. 입수점에서 음양이 박잡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쌍산에서는 건해, 병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입수가 들어오는 것이 건으로 들어오는데 해자를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3년 만에 장자가 죽습니다. 해로 들어오면 건자를 놓죠.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좌총령과 안산의 모습입니다. 입수처 위 기맥이 솟구친 곳에 패처를 놓고 좌향을 측정해 봤습니다. 축입수, 축좌, 미향을 놨습니다. 그럼 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겨 보겠습니다. 안산은 소뿔, 즉 우가간입니다. 우면산이 이쪽이 뒤고 저 너머가 앞인 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이 앞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온 용이 수리풀공원을 넘어 법원 검찰청까지 갑니다. 그리고 백호방면 수구처입니다. 물길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다시 효령대군 내외의 봉분과 청룡 그리고 안산입니다. 그리고 안산 바깥쪽으로 관악산 연주암이 보입니다. 자신이 중건하고 수행해온 연주암 옆에 자신의 영정이 있는 효령각을 바라보는 대군의 마음이 어떨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청룡 쪽에서 내려온 물이 정방에서 합수하고 경방과 유방으로 빠져나갑니다. 효령대군 묘를 지금까지 형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요. 스승님은 이곳 형상이 와우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와우형 중에서도 배꼽 제유혈입니다. 그렇다면 소는 어떤 곳에 혈을 맺을까요? 소는 가장 많은 것이 제유혈입니다. 황소는 신에도 쓰고 정수리에도 맺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제유혈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우면산을 등지고 앉아 있다고 방배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글자가 중간에 와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방자의 등배자가 아니라 술잔 배자를 써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삼자 발복지입니다. 청룡이 약해서 장자는 별거 아니고 가운데 있는 봉우리 삼봉으로 인해서 삼자가 발복하는 명당터입니다. 실제로 효령대군 자선을 보니까
함자에서 자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효령대군은 결국 태종이 동생 충녕대군 즉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후에 왕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자 관악산 연주암에서 수행하게 됐고 죽어서도 관악산 연주암이 바라보이는 곳에 영면하셨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의 모습과 탁 트인 방배동 전망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한 감동을 주네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